제가 거기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아, 내가 우리 부모님 그 캥거루족 같은 느낌, 그 엄마의 그 뱃속에서 모든 케어를 받으면서 살았구나. 근데 그게 딱 끊기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손길이 없어지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전투화끈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얼 스토리 CK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애가 좀 둘이 되면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못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제가 그 군생활 하면서 30사단, 30기계화 보병사단에서 근무할 때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그 중대원 한 명을 모셔서 지금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몇 년 만이죠? 저희 10년 됐습니다. 10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얼굴은 못 봤지만 그래도 간간히 저희가 SNS 같은 걸로 연락을 하면서 보자 하다가 이제 봤고,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줘가지고 좀 좋은 말씀들을 들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오늘 모신 우리 연정흠 병장은 우리 연병장 네, 어떻게 보면 연병장이 되네요. 우리 연병장은 굉장히 제가 중대장 할 때 기억에 많이 남는 우리 중대원으로서, 중대에서 뭐 훈련이든 뭐 활동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그리고 특히 제가 동아리 활동했잖아요. 네. 동아리 활동을 되게 저희 중대만 했었는데, 거기서도 복싱 동아리 회원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복싱 실력을 저희 그 서동식 병장, 갑자기 서동식 병장과 함께 보여드릴 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끼던 우리 중대원을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오늘 군생활 얘기 좀 흥미있는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생활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군생활 얘기하자면은 새벽까지도 할 수 있죠. 일단은 군대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13군번이고 13년도 1월 군번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막 입대를 하시는 그 예정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 때는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3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래도 군대라는 그 틀에 공통점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은 안 힘든 훈련이 없기 때문에 모든 훈련은 다 힘들 거고, 사람들마다 겪어본 그 상황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은 안 힘들 수도 있었던, 자기는 더 힘들었을 건데 지금 막상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입대라는 게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를 한 건 아니고 자원 입대를 했던 개념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해병대를 가고 싶어서 20살 때부터 계속 지원을 했지만 제가 단증도 없고 이제 키도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1살 전에 입대를 하고 싶었는데 21살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육군으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 306 보충대를 가서 이제 그때 당시 만나던 뭐 여자친구나 가족들이랑 인사하고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었던 거는, 그 가고 싶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첫날. 네, 이게 들어올 곳이 아니다. 네. 근데 이미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부대장이라 그러나? 부대장들 얘기 들으면서 거기서 한 2박 3일인가 304일인가 네, 맞아요. 이제 다른 애들을 보면은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데, 저는 화장실도 하루에 2번씩 잘 가고 주는 밥도 맛있게 잘 먹고 그 생활관 안에서의 약간 주도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밖에서 신발끈이나 이런 걸 잘 못 묶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긴 전투화끈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지급을 받고, 제가 거기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아, 내가 우리 부모님 그 캥거루족 같은 느낌, 엄마의 그 뱃속에서 모든 케어를 받으면서 살았구나. 근데 그게 딱 끊기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손길이 없어지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전투화끈도 못 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옆자리를 쓰던 처음 보는 그 아저씨한테 제 전투화끈 좀 묶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묶어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원래는 엄마가 한번 묶어주고 다음에 풀리면 또 묶어달라 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 이번에 만약에 이 전투화끈 이 사람이 묶어줬는데 훈련 중에 전투화끈 풀리면 교관한테 묶어달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배워야겠다.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래서 전투화끈 묶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날. 그거 말고는 사실 문제될 건 없었고, 밥 잘 먹고 시키는 거 잘 하고 지급 잘 받고 이제 엄마한테 편지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교대 훈련소로 갔죠. 아 근데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다들 그 당시에 17사단이 이제 꿀사단이라고 유명했거든요. 네. 이제 막 입영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17사단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30사단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약간 꿈의 17사단, 환상의 30사단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저는 이제 맹호부대나 전진부대 막 이렇게 해서 좀 간지나는 이름의 그런 데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30사단 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30사단을 갔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이게 빤스브라자 맞아 부대 마크가 미군들이 뭐 스마일 부대다 하면서 별로 세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34단 신교대가 아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막 슈퍼스타 K도 촬영도 하고 푸른 거탑 그거 아시죠? 푸른 거탑도 촬영하고 그랬던 장소거든요. 천정명 그 연예인도 거기서 조교.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운 받으면서 훈련소에 잘 들어왔고, 네.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냥 모든 순간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락도 안 되고 요새는 뭐 휴대폰도 쓸 수 있다고 얘기 들었죠. 뭐 주말마다 이제 훈련소들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사격 훈련 받고 이제 뭐 만발 쏜 사람만 잠깐 통화시켜 주거나 그리고 그때가 마침 또 설날이었어요. 제가 훈련소에 있었던 때가. 겨울이었네. 네. 설날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안부 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만 잠깐 시켜주기도 하고 다 이제 어린 20살, 21살 되는 애들이 모여서 그냥 추운 날 그렇게 훈련받고 하니까 모든 순간이 다 힘들었는데 제일 좀 두려웠던 거는 수류탄 던질 때 뭐 전날 이상한 꿈 꿨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거는 그냥 사람 사는 공간이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다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겪을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막 실제로 쓰러지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리고 체력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별로 안 좋고 이런 애들도 있고 뚱뚱한 애들도 있고. 근데 누구 하나 중간에 나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왕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거 이제 사격을 쏜다 그러면 내가 1등하고 뭐 달리기 한다 그러면 내가 1등하고 이럴 생각으로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도 성격 자체도 좀 관종이고 뭐 하면 다 1등 해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때 나왔어요. 그때 네, 진짜 사나이에 나오셨던 그 서경석 씨랑 막 김수로 씨 그때 막 시작할 때가 저희 동기 때예요. 그게 나왔을 때가. 그래서 진짜 사나이에 실제로 저희 생활관에 있던 그 조교님이 진짜 사나이 조교로도 나오셨고 그분한테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아직도 첫날 잊을 수가 없는 게 갑자기 발로 차면서, 그러니까 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 첫 조교님이. 네. 훈련소 하면은 조교가 제일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문 발로 차면서 들어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다 전투복으로 다 조교가? 환복하고 네. 조교가. 그러니까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근데 네. 그 형도 그때 22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네요. 네. 그냥 시스템인 거죠. 지금은 군생 아, 지금은 그렇게 못하나요? 절대 못하죠. 네. 지금은 웬만해선 다 존칭어 쓴다고 하니까 훈련병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잡아야만 애들이 말을 잘 듣고. 룰이 초반에 그랬을 거예요. 초반에.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한 3, 4주차 되고 그러면 또 일부는 또 조교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또 가끔 농담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 조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아무래도 흡연자다 보니까 지금은 뭐 또 담배 피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단마다 틀려요. 그거. 아 그래요? 네. 다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강제로 금연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힘들었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2인 이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전우죠. 네. 네, 맞아.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훈련이 뭐가 체력이 안 돼서 힘들고 이렇기보다는 그 생활 그 룰 통제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바깥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구독자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덤덤하게 가시겠지만 두렵다. 좀 두렵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 경험을 토대로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좀 생산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도 뭐 지금에 비해서는 그때가 더 힘들었겠죠. 저보다는 앞서서 입대하신 분은 더 힘들었겠지만 동반 입대한 친구들 있잖아요. 동반 입대하는 친구들을 보면 걔네들이 덜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동반 입대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훈련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형제끼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친구들이나 대학교 동생들 그러면은 나 혼자 입대하는 것보다 동반 입대해서 같이 누군가랑 같이 입대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든 뭐든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또 싸워가지고 사이 이상해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너무 두렵거나 선천적으로 성격이 너무 내향적이어서 혼자 가면 막 밥도 혼자 잘 못 먹고 이런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동반 입대를 노려보세요. 저는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동반 입대 하고 싶어도 그 대상자가 또 없다면 사실 마음 다 잡고 마음의 준비하고 뭐 사실 갈 수밖에 없는데. 요새 막 오픈 채팅방에서 구해서 가는 사람 아 그래요? 그건 나 실제로 있던데요. 이거 충분히 있겠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내가 좀 타이밍이 늦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11년 그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 판도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로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서 뭐 연락해갖고 같이 입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군대라는 것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씩은 다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이게 면역 주사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나마 재밌게 보내려면 함께할 파트너가 있으면은 덜 힘들게 보낼 가능성이 높고 내 체력에 대해서도 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운동도 좀 하다가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보다는 안 뚱뚱한 사람이 당연히 군생활은 더 편하니까 그냥 그런 거 제가 힘들었던 거는 사실 그냥 흡연이랑 이렇게 무리지어서 항상 보고해야 되고 알죠. 저는 자유인이라서 아, 그런 게 좀 힘들었다. 근데 그거는 뭐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혹시 군대 가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료했어. 이제 자대를 처음 갈 때 느낌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너무 잘 나죠.